한빛투자경제연구소의 박상희 소장 만나보죠.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희 소장입니다. 또다시 2000선 초반입니다. 여기에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까요? 지난 주말에는 그나마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좀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좀 지켜졌는데요. 예. 오늘은 또다시 시장이 좀 실망감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면 나온 과제가 눈앞에 닥친 그 그리스 악재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좀 더 빠지고 좀 더 뭐 반등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준의 자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매력적인 자리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포기해야 될 자리인가 저는 거기에 이제 무게를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하시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자 여러분께서 아직은 그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 수준에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포기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 반발 매수는 들어오겠지만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리스 문제가 좀 해소될 때 그때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잠깐 그 시장을 차트를 보면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그리스 문제에 대한 시각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추세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대의 그 하단입니다. 큰 흐름상 중간중간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큰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이 추세대의 이제 하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차트상 이제 매력적인 수준이 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IMF라든지 유로존에서는 일단 그리스에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 쪽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그 재정 긴축을 위한 그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재정 감축안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길 때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 지금 현재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 입장에서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아직까지는 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원을 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은 그때 비로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한국 증시의 주가 수준이라든지 또 풍부한 유동성, 여전히 아직 자금도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부한 유동성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시장은 또 급속한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지금과 같은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새로운 내각이 신임을 얻는지 그리고 긴축 재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는지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IMF로부터 예정된 지원금을 받는지 차근차근 참 밟아가야 될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도 일단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이제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주도 세력이 그 모멘텀을 보고 움직여줘야 되고 움직였을 때 주도주가 움직여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주도 세력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아직도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도주의 변동성은 여전하고 그래서 시장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흐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좀 먼저 좀 들어가실 분들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과감하게 좀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또 이제 불안하니까 좀 확인하고 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되는데 제 입장은요 확인하면 넣는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주식시장의 선행성과 그리고 주가의 그 어떤 선행성을 봤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계속해서 이 정도 자리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좀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워낙에 좀 시장 안 좋을 때 모멘텀 발생하는 종목 얼마 안 되니까요. 건설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좋습니다. 건설주는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졌습니까? 물론 포트 안에는 현대건설이 이미 있죠. 네, 있습니다. 건설주가 상승하게 된 배경은 지금 모든 건설주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해외 지금 리비아 사태도 좀 진정되고 또 이제 해외 건설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국내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 해외 플랜트와 건설 쪽에 거기에 맞서는 이제 5대 건설사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5대 건설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또 이제 폐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난 2, 3일 급등이 나왔고 또 단기적으로 종목별로 봤을 때 전고점 저항이 나올 자리입니다. 잠깐 대표적으로 GS건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전고점의 저항은 다 지금 현재 시장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의 저항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이 지금 강할 때는 그냥 뚫고 나갈 수 있지만은 시장 상황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고점을 바로 뚫고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건설주가 전고점의 저항을 일단은 받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5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는 단기적인 눌림목 과정은 조금 있겠지만은 모멘텀은 서서히 형성되고 또 기간 수급이라든지 실적은 탄탄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눌림목이 나올 때는 오늘 뭐 추격 매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눌림목 나올 때는 한 번 더 한 차례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좀 저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뭐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진 주가에서요. 네, 눌림목이 좀 나오면 이제 앞으로 한 3일간 올랐으니까, 3, 4일 올랐으니까, 소송이 나오면은 하루 이틀 이상이면 또 눌림목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기준선을 잡는다면 한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트 안에 물론 이제 건설주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현대건설이 있고요. 호남석유화학, S-오일, 현대중공업, 기아차, 녹십자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이제 현대중공업이지 않습니까? 네, 4% 맞습니다. 이상 떨어지고 42만 원 깨지면서 지금 연중 저점까지 가 있습니다. 손절가에 조금 근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유가 하락과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인수권이 지금 발목을 잡았거든요. 잘 올라가던 주가가 하이닉스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급락 나오면서 주가 약세인데 현대중공업을 놓고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하이닉스 인수 문제가 과거에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제 현대건설 인수 문제 때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인수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건설과 또 하이닉스는 문제는 다르긴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인수가 완전 확정된 건 상황도 아니고 만약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과거의 하이닉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액이 이제 그 41만 원 요것만 그 지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살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그리스 문제라든지 여타 문제들이 좀 해소되면서 국제유가가 또 다시 이제 안정을 찾고 또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그때는 역시 그 조선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요즘 그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그 규모의 전체적인 규모의 그 에너지 분야가 바로 한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LNG선이라든지 기타 석유 시추선 그리고 또 각종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현재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전저점에 해당이 되는 자리가 41만 원입니다. 요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크게 무리는 없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야기하신 손절가 41만 원 여기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꾸준히 이제 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역시 녹십자입니다. 제약주. 네. 녹십자도 계속해서 보유가 되는 거죠. 목표주 가격은 17만 원이요. 네. 한 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이번에 이제 거의 17만 원 근처 갔다 왔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 회사가 그냥 제약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그 글로벌화된 기업의 주가가 가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셀트리온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약사들하고는 다르게 셀트리온 개념은 바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녹십자도 백신이라든지 혈액 제제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요번에 한 차례 급등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금 재차 그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또 상향 조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원으로 돼 있는 녹십자의 목표 주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포트에서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는 건 오늘은 없네요. 호남석유화학, S-오일,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기아차, 녹십자까지요. 알겠습니다. 박상희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